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 22일부터 3주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기 소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조용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상품은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상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우선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 계좌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25년, 24년, 2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세금 혜택이 있는 전용 계좌 가입은 안 됩니다. 다만 세금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1인당 연간 투자 한도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특징을 정리하면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 수익에 대해 분리과세, 배당소득 9.9%가 분리과세됩니다. 정부의 20% 손실 부담, 사실상 5년의 자금이 묶이는, 그리고 고위험 성장기업의 투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 대상 자체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비상장사,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 첨단 전략산업 등 변동성이 큰 한국 성장기업에 투자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 혜택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투자 대상 자체는 상당히 공격적인 구조라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구조를 보면 3천만 원 투자 시 40%인 1,2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5천만 원 투자할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는 40%, 3천에서 5천만 원 구간은 20%가 적용돼서 총 1,6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5에서 7천만 원 구간은 10%가 적용돼서 최대 소득공제 한도인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800만 원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서 1차로 빼주는 행위인 소득공제에 해당된다는 것이지 1,800만 원을 다 세금에서 빼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가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서 세율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이건 좋습니다. 그리고 1인당 연간 최고 가입 한도는 1억 원이며 전용계좌 기준으로는 5년간 총 2억 원 한도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입니다. 만약 수익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금융소득 구조보다 유리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수익이 났을 경우라는 점입니다. 투자 결과까지 정부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부가 20% 손실까지 부담한다고 하니 안정적인 상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손실이 안 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20% 이상의 손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투자 대상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기업 영역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 급등했다가 이후 크게 하락한 줌 같은 기업이 포트폴리오 안에 많이 담겨 있다면 펀드 매도 시점에 상당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다가 이후 큰 상승을 보여준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익률을 크게 결인할 수도 있겠죠. 물론 위 기업들은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국민성장펀드는 한국 기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런 영역의 투자는 언제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무너질지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생각보다 각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혜택으로 절감한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 상품은 사실상 5년간 자금이 묶이는 구조입니다.
5년간 중도 환매 불가라고 금융위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3년 이내 양도시에는 소득 공제 등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 부분이 추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거래소의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적혀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결국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처럼 보입니다. 즉, 위험자산 투자 경험이 많거나 장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거나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맞는 상품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원금 변동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거나 단순 절세만 보고 접근하거나 5년 안에 자금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큰 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성장펀드는 안전한 절세 상품이라기보다는 세금 혜택과 결합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성장형 펀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세금 혜택의 크기가 아니라 내 투자 성향과 자금의 성격이 이 상품과 궁합이 맞느냐입니다. 유행 따라 묻지마 가입하지 마시고 내 자산 배분 현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